국내외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 이후 불거진 우리나라 자금 시장 경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높아지고 있고 상환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은 자금 조달 여건 악화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기보다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도정 질문은 집행부로부터의 연락에서 시작해 집행부로부터의 연락에서 끝납니다. 앞서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에서 운영하는 대전 학사관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소관 기획조정실에 강도 높은 감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행감 다음날 기조실 담당과에서 처음으로 걸려온 전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원님 재단에서 받았다는 3년치 자료를 달라. 네, 자료 달라고 하면 주면 되지.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당황스러웠습니다. 혹여 담당실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할까 단계적으로 이해를 구하며 설명했고 또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2차례에 걸쳐 거듭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첫 대답은 감사 계획에 대한 공유도 보고도 아닌 자료부터 달라. 문제 제기를 이해는 한 것인지 감사 필요성에 공감은 한 것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기조실에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맞는 것인지 우리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지 모호해졌습니다. 아니면 의원이 제기한 자료 그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인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에서 재단 측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하지도 못할 만큼 기관을 관리 감독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기관을 대하는 것이 무섭습니까? 만약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재단에 연락하는 것이 아닌 해당 방송사나 신문사에 연락을 취해 그동안 취재해온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실 겁니까? 집행부에서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곧바로 해당 기관에 연락을 취해 3년치, 5년치가 아닌 그동안의 전체 자료를 전수조사해도 모자랄 사안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이 없어 보이는 안일한 집행부의 태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태도가 기관의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또 방치하게 되면서 기관의 방만 경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혁신에 앞서 어쩌면 이를 관리 감독하는 우리 집행부 충남도에 대한 혁신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이번 도정 질의를 통해 집행부의 도정 방향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네, 본 의원이 앞서 재단 행감과 그리고 또 기조실 행감에서 재단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재단 행감에서 지적한 문제는 바로 이 대전 학사관에서 이루어지는 아침 식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이 학사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 7일 동안 모닝빵으로 아침 식사가 나오는데요. 이미 아침 식사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재정 여건은 되는 상황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급식 조리사 그리고 영양사의 편의상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주 7일 동안 모닝빵으로 일률적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학생들이 대전 학사관에 이 문제를 개선해달라 요구했지만 대전 학사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올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그러니까 양식과 한식을 균형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행정감사 자리에서 대전 학사관장을 자리로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대전 학사관장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2020년 당시 진행했던 수요조사 결과에 기반한 아침 식사 제공 메뉴다.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선생님? 그렇게 세세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위원님께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인재육성재단의 그 대전 학사관 직원들의 추가 근무 수당이라든가 급식관리 문제 등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다 하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어제 지시를 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확인하고 확실하게 이런 문제에 있어 바로 잡아오라 하는 그런 지시를 네. 지금 내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그 행감장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이 수요조사에 기반해서 식단을 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사실상 행감장에서는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데 거짓 증언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2020년에 진행했던 수요조사에서 학생들은 주 3회 정도만 서양식을 먹고 싶다. 그리고 나머지 주 4회는 한식으로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이미 그 수요조사 결과는 무시하고 주 7일 동안 모닝빵으로 대체를 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행감장에서 결국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점을 언급드리는 거고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빵 사태에 기반해서 분명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조실 행감이 있을 때까지 재단에 요청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학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3년치 시간의 수당 그리고 시간의 초과 근무 기록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일주일 동안 3년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에서 제정하는 그리고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그리고 단협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고 이사님과 개별 노동자가 맺은 근로계약서를 어기는 초과 근무 시간 이상의 시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이 초과 근무 시간을 넘는 수당을 받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학사관 내에 자체 결제를 통해서 그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을 결제해 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런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그런 감사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감사 결과를 보고 이거는 엄중하게 다루고 또 확실하게 근절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결국 근로계약서에 적힌 이제 사용자의 이름이 이사장님이신 김태현 지사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어기고 내부 결제로서 근로계약성을 위반하는 내용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점은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다시 한번 강도 높은 감사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이 밖에도 대전 학사관 여전히 많은 문제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여성 학사생 방을 점검하기 위해 관리하기 위해 지금 현재 관리자 지도사로 있는 분들은 모두 성별이 남성입니다. 이 남성 지도사분들이 부득이하게 여성 학사생 방에 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고요. 이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그 외에 과도한 그 학사 지침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는 것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렇게 되면 저는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 대전학사관 누구를 위한 학사관입니까? 지사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학생들을 위한 학사관입니까? 아니면은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도 고치지 않고 있는 이 학사 운영자들의 문제입니까? 이주연 의원님의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을 익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또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 야간학사의 이 관리사가 여학생병 줄여오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영양사가 저녁 식사 전에 퇴근해가지고 학사생들의 식사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들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전체 의원님들이 계신데 집행부에서 자료 요구를 할 때 제대로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제출 않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이 뭔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 네, 같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필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네. 상임위뿐만 아니라 많은 상임위에서 이번 행감대에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감사는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학사관에 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전학사관, 서울학사관 두 곳을 우리 충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학사관 설립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설립 취지는 저희 그 충남 출신 학생들이 서울과 대전의 그 학교
대학에 지나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렵고 그다음에 불편한 이런 문제들을 충남도가 도민들 입장에서 좀 지원을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학사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문을 열었고 대전학사관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지역도 아닌 왜 대전으로 우리 학사관을 설립하게 되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대전으로 충남에 있는 학생들이 제일 진학을 많이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학사관을 지금 세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지사님 그 대전에 우리 도 말고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사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못 네, 들어봤습니다. 현재는 우리 도만 유일하게 대전에서 학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좀 진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운영하는 학사, 특히 대전 학사, 대전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사님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충남에서 제일 이 대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서울하고 그 다음은 대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정확한 자료에 기반하신 건 아니시죠? 네, 네. 지난해 그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지방대 육성법이 공개됐습니다. 제가 간단히 좀 설명만 드리면요.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6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 지원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지방육성법에 따르면 이제 지사님은 앞으로 연도별 지방대 육성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또 현 대통령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 권한 강화를 통해서 지방대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중앙이 가지고 있는 현재 행정, 재정, 지방대에 대한 권한을 지방 정도로 많이 권한을 넘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사님은 앞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 육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지사님 보시기에 우리 도, 지금 충남 도내에 있는 대학 가지고 있는 한계,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충남에 소재한 지방 대학의 그런 문제를 한두 가지로 지금 얘기할 수 없고요. 저는 엊그제 국무총리하고 지금 저한테 질의하신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그다음에 또 지방정부한테 이전을 하겠다, 그다음에 또 산업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논산에 와서 지난주에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국가에서의 그런 지금 교육정책적인 그런 또 고등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저는 계획이 좀 한다든가 폐쇄를 하게 되면은 국가의 모든 재산이 기속되는 이런 부분들도 법적으로 좀 바꿔서 그런 이 공익법인 형태, 다른 학교가 아니라 공익법인 형태적인 그런 부분으로 간다고 할 때는 그런 연속성을 부여해준다든가 하는 이런 다양한 출구 같은 경우를 말을 하면서 네. 대학교를 좀 줄이면서 네. 질적인 그런 측면에서 소위 노동시장의 그런 수요와 공급이 같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경쟁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은 국가 정부에서 해야 되는 문제고, 그럼 충남도에서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들을 나름대로 좀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이제 계약학과라든가 아니면은 커리큘럼 같은 경우도 뭔가 지역의 그런 와 있는 그런 대기업이라든가 지역의 중견 기업들과의 그런 연계라든가 속에서의 커리큘럼도 바꾸고, 또 계약
해서 서로 간에 계약과 신설하고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거는 중앙에서 같이 풀어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충남도도 노력을 하고 구상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그 방안 중에 하나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학사관과 관련된 건데요. 이 학령 인구를 모집하기 위해서 대전에 있는 대전 소재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그리고 그 시책으로 학사관을 짓고 학생들이 여기서 살게 하는 것은 대전시의 몫입니다. 우리 충남도와 도지사님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충남도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모여있는 천안 아산이나 공주, 논산 이곳에서 더 면학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충남도 그리고 지사님이 세워야 될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장기 계획 말고 이거는 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의지를 갖고 대전에 있는 학사관을 천안 아산이나 아니면 공주, 논산 쪽에 충남 말 그대로 정말 충남 학사를 짓는다면 혹은 청양에서 천안 아산으로 공부를 하러 온 학생 혹은 태안이나 서산에서 공부를 하러 공주로 간 학생 이들이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우리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지금 우리 충남에 소재한 그러니까 천안이나 이렇게 아산에 소재한 대학들이라든가 이런 대학은 수도권에서 오는 학생들이 그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충남에 소재한 그런 대학교라고 해서 우리 충남의 학생들이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네, 지사님 제가 이 제안을 드린 이유는 아까 지사님께서 충남에 있는 학생들이 대전으로 많이 가서 대전에 학사관을 지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만약 비슷한 수능 점수를 갖고 있는 학생이 사립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학사관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 없는 곳으로 가는 마음이 편할까요?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을 의원님 말씀도 이제 일리가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이냐면은 솔직히 조금 이 가슴 아픈 얘기고 또 사실은 그런데 우리 충남에 있는 대학교 보고 소재한 대학교보다 대전에 있는 그 대학교들이 더 조금 뭔가 취업이라든가 더 우수한 그런 대학이 또 전부는 아니지만은 많이 소재 있고 또 서울의 대학교를 가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요? 그건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더 좀 좋은 지사님 오히려 그럴수록 충남에 있는 충남소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사관을 지어서 혹은 다른 인프라를 보강해서 충남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우리 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분들 고민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대전 소재 학교가 취업이 더 잘 된다는 이유로 대전 학사관을 거기에 둔다?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학부모들의 입장이나 학생들 입장을 쫓다 보니까 그랬는데 궁극적인 큰 틀 속에서는 저는 의원님 말씀도 좀 동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다양한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진짜 이거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대전 학사생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만약에 충남 지역에 학사관이 하나 옮겨오거나 생긴다면 이 학생들이 한 달에 5만 원 정도 학교 앞에서 사용한다고 쳐도 연간 월간 1,000만 원의 그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측면에서 학사관이 옴으로써 발생되는 효과가 많다는 점에서 지사님이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네.